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 5월을 비엔날레에 전시하지 못한 것은 문체부의 외압 때문이었다고 윤장현 시장이 고백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관공서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구청장과 또 다른 구청의 비서실장을 체포했습니다.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의 조영택 사무총장은 정부 보증을 요구해온 국제수영연맹의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총장 후보가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천 절차가 연기됐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 화백의 세월 5월 작품의 전시 무산에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사실을 윤장현 시장이 고백했습니다. 윤 시장이 당시 문체부 차관에게서 외압성 전화를 직접 받았고 그 결과 전시가 무산됐다는 겁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입니다. 2014 광주 비엔날레는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5.18 시민군과 주먹밥 여성이 침몰한 세월호를 들어올리고 학생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주제였지만 그림에 등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 부분이 문제가 됐고 정부가 압력을 넣었을 것이라는 의혹만 남긴 채 전시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정부 외압설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2014년 당시 김종 문체부 2차관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며 여러 현안 때문에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시정이 처한 여러 가지 현안에 문제 있어서 그걸 돌파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이에 대해 홍성담 작가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자기 고백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비엔날레 직원이 안기부 직원을 만났고 어떤 커피숍에서 만났는지 그 명단이 저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고백을 안 할 때는 제가 불겠습니다. 윤 시장에게 외압성 전화를 걸었던 당사자로 지목된 김종 전 차관은 윤 시장의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전화 드린 적도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요. 한편 지역 문화계가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월 5월을 둘러싼 파문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월 5월 전시가 무산되는 과정에 문체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윤 시장의 발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문제의 작품 세월 5월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하고 뒤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그렸습니다. 당시 이 작품이 논란이 된 뒤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영한 민정수석에게 홍 작가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최근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홍성담 작가를 배제하고 제재 조치를 강구하라, 사이비 예술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김영한 수석이 자기 수첩에 적을 때 배제하라고 적었겠지만 아마 홍성담을 죽여라라고 했겠죠. 미술계에서 쫓아내라라든가. 김종 차관이 나선 배경도 의문입니다. 비엔날레를 비롯한 문화 관련 업무는 문체부 1차관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체육과 관광을 총괄하는 2차관이 나섰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종 2차관은 최순실 게이트 전국에서 최 씨와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지난달 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월 5월 전시가 무산되는 과정에 김 전 차관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요 며칠 포근한가 싶더니 오늘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출근길 조금은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찬 대륙성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내일까지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11.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아지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으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출근길 미세먼지가 좋지 않습니다. 황사와 오염물질이 뒤섞이면서 나쁨 단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차차 좋아지겠지만 추위까지 겹치면서 천식, 폐질환 가능 지수가 높겠습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이 13도, 장성과 담양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 14도, 보성이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이 조용택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무총장에게 정부 보증을 계속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용택 총장은 지난주 피나의 코넬 사무총장을 만났는데 코넬 총장이 만나자마자 늘어난 사업비에 대한 정부의 재정 보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정부가 하나의 국제대회에 2차례 이상 재정 보증을 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고 그 설명이 국제수영연맹의 걱정을 어느 정도 불식시켰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국제수영연맹을 다녀온 조용택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사무총장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스위스 로잔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피나를 다녀오신 건데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제 2019년도에 저희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간의 준비 상황 또 더 진행 상황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6월 달에 피나가 몇 가지 제기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피나에서는 지금 계속 정부의 예산 보증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속 시원히 좀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피나의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도 했고요. 또 피나에서는 대회 개최에 대한 그간의 우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불식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 당국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 정부의 예산 지원 의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금년도 예산이 이제 정부에서 20억 지원 받았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계상해 놓은 것은 시설비, 설계비 명목에 19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증액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회 교문위에서는 이제 55억을 증액하겠다는 의견을 이제 확정을 지어놨는데 이게 이제 애결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정 지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을 지금 협조를 받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에 대한 그런 진행 상황이 좀 더딘 것 같아서 좀 속이 좀 타시는 않으십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희망한 대로는 되지 않지요. 이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제 또 내후년 그 다음 해가 또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대회는 2019년 7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이제 2년 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어떤 사업에 또 업무에 역점을 두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금년도에 조직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됐기 때문에요.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해나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문체부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데 공무원 파견, 정원 승인 등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파견받은 공무원들과 이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은 내년도에 우선 이제 마스코트, 엠블럼 이런 이제 대회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요. 또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자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 기본 계획도 확정 짓고 또 대회 시설에 대한 설계는 내년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대회 설계하는 거 하고 또 내년 7월에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이제 17회 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차기 개최 도시로서 대회기 인수 행사 등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광주라는 도시를 알리고 하는 등의 문화 행사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하는 일들이 좀 시급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스포츠 빅 이벤트거든요. 광주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많은 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공서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 지역 전직 기초단체장 등 공공기관 직원 4명을 체포하고 이 중에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모 LED 납품업체에서 발견된 뇌물장부로 광주와 전남 공직사회를 냉각시킨 이른바 관공서 납품비리 사건. 검찰이 광주의 전직 기초단체장과 광산구청 전 비서실장을 체포해 이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동시에 같은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광주와 전남의 모 공사 현직 팀장과 부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발견된 뇌물 장부에는 납품 계약 등을 대가로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준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공서 납품에 브로커 역할을 한 가구업체와 인쇄업체 대표 역시 이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만 5명입니다. 이들의 진술 내용에 따라 검찰의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과 그의 동생인 광주시 전 비서관이 연루된 비리 수사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의 비리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PC방 컴퓨터를 해킹해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면서 사기 도박을 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만 40억 원이 넘는데 전국 PC방의 절반 이상이 이들의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한 사람 앞에 서너 개씩 모니터가 띄워져 있습니다. 옆 모니터에 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카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PC방에서 이용자가 도박이나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대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기 도박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실시간으로 보고 그 게임머니를 환전사들한테 환전해서 40살 서모 씨 등이 이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챙긴 돈은 지난 2년여 동안 40억 원. PC방 관리업체 서버를 이용하거나 유지 보수업체 직원 아이디를 해킹하는 수법으로 PC방에 가지 않고도 전국 5,200여 곳, 전체 PC방의 50% 이상을 감염시켰습니다. 대부분 PC방들이 하드디스크 없이 전문업체의 서버를 통해 통합 관리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PC방이 대부분 노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게임 스캔이나 광고 프로그램들을 대통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서 씨 등 65명을 붙잡아 18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도박을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달라고 요구하던 30대가 동주민센터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9살 권모 씨는 지난 12일 새벽 광주 북구 용봉동의 주민센터 현관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은 카지노 도박 중독 증세를 앓고 있는 권 씨가 자신에게 수급비를 직접 주지 않고 가족에게 관리하게 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외국인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쯤 광주 동구 충장로의 거리에서 동티모르인 29살 A씨가 딸과 함께 걷고 있던 50살 K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깨 등을 찔렀습니다. K씨는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행인이 중국인인 줄 알았다고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지독한 폭염에다 가뭄으로 과수농가들이 생산량이 떨어져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 수확기에 상품성이 좋아지면서 예년 못지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나무 가지마다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빛깔과 크기도 제법 상품성을 갖췄습니다. 지난 여름 지독했던 폭염과 대지를 메마르게 했던 가뭄 탓에 생산량은 20-30%가량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햇볕 대임에다 해충 피해가 겹쳤지만 수확기 가을 날씨가 그나마 도움이 되면서 사과의 맛과 당도, 향은 예년 못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당은 다른 해보단 여름에 충분히 햇볕을 많이 받아서 당이 채 더 올라 있을 거예요, 지금.
경북 등 사과 주산지가 초가을 태풍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장성 사과는 다행히 상품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60여 장성 사과 농가들은 품질 좋은 사과가 출하되면 가격도 자연스레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맞은 단감 농장에도 먹음직스럽게 익은 과실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단감이 열리면서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농민들의 손놀림이 분주해졌습니다. 다른 지역 주산지와는 달리 전남의 단감은 작황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밤낮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서 당분이 많이 축적이 돼서 훨씬 더 맛있는 단감들이 요즘에는 더 출하가 되고 있죠. 폭염과 가뭄 등 얄궂은 날씨가 남도 과수 농가의 생산량은 떨어뜨렸지만 다행히 가격 하락은 막아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8,400만 갑).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광주 지역에서 소비된 담배 양입니다. 연말에는 1억 만 갑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작년 1월 담배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 한 해에는 담배 소비량이 8,400만 갑으로 크게 감소를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이미 작년 한 해 담배 소비량을 넘어섰습니다. 담배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요, 담배로 걷어들이는 세금도 인상 전보다 늘고 있습니다. 2014년 담배 소비세로 780억 원을 걷어들였는데요.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85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연말이면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 정책으로 시행된 담배값 인상이 지역화하지 못한 채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서민 증세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전남대학교 총장 후보가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천 절차가 연기됐습니다. 전남대는 당초 오늘 추천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후보 중에 한 명이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표절 의혹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남학 복합 쇼핑몰 점포 개설 등록이 허가된 가운데 건물 사용 승인 여부도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하수 처리 문제가 자체 처리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하수도법 위반 문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롯데쇼핑의 남학 복합 쇼핑몰 개설을 위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이 허가됐습니다. 개장을 위해 이제 남은 행정 절차는 건물 사용 승인인데 하수 처리 문제가 변수입니다. 복합 쇼핑몰 하수는 당초 목포시가 운영하는 남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리 용량 문제를 들어 목포시가 하수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하수처리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에 업체 측이 들고 나온 대안은 자체 처리입니다. 한 개에 38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류조 4개를 설치해 복합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수거해 무안군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안군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에도 지금 의견을 묻고 있고 환경부에도 의견을 묻고 있고 감사원에도 지금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복합 쇼핑몰 입점 저지 대책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측이 제안한 자체 처리 방식은 하수도법상 가설 건축물에만 가능할 뿐 판매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뒤져봐도 그 법밖에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설 건축물 등에서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롯데에서 짓고 있는, 아니 지에서 짓고 있는 건물이 가설 건축물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남학 쇼핑몰 입점을 놓고 찬성과 반대 그리고 법적 분쟁까지 예고되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건축물 사용 승인 여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전은 한국드론산업진흥회와 전라남도와 협약을 맺고 전력 ICT와 드론을 융합한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전은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드론이 항공 촬영 등 전력 설비를 탐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과 드론을 결합시킨 기술을 개발해 치매 노인 실종 예방과 독거 노인 신변 이상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웃음박사 김영식 남부대학교 교수가 웃음요가 교육 부문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신창동 주민들이 이웃과 정도 쌓고 기부도 하기 위해 소소한 나눔터를 열었습니다. 나주시가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가족과 함께 전북 임실로 떠났습니다. 담양군과 전남도립대학교가 운수대통 기운을 관광객들과 나누기 위해 가래떡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된 재정지원금 가운데 7억 6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재정지원금을 정산 검사한 결과 정비직과 관리직 인건비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 5억 6천만 원을 포함해 잘못 지급된 지원금 7억 6천만 원을 찾아냈고 이를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호 타이어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에 비해서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금호 타이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95억 원으로 2분기보다 76.7% 줄었습니다. 금호 타이어는 국내 완성차 업체 파업에 따른 매출 차질이 발생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요 며칠 포근한가 싶더니 오늘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출근길 조금은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찬 대륙성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내일까지는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11.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아지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으니까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의 출근길 미세먼지가 좋지 않습니다. 오염물질과 황사가 겹쳐지면서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차차 좋아지겠지만 추위까지 겹쳐지면서 천식 폐질환 가능 지수는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이 13도, 장성과 담양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14도, 보성도 1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먼 바다에서 4m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수능날까지는 구름 끼고 맑은 날씨 보이면서 날씨로 인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는 비가 내리고 그치고를 반복하면서 다음 주에는 기온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